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입니다. 2016년 5월 2주차 경마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토요경마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이 나와줬고 일요경마에서는 중고배당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240여 마필들이 주로 훈련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국산 6등급 경주가 6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출전하는 마필들이 60마리가 안 됩니다. 월요일 새벽 조교 때 이번 주에 출전하는 국산 6등급 마필들이 출전도 수가 적어서 아마도 게이트를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5등급 경주는 또 출전도 수가 포화 상태입니다. 상위군으로 올라갈수록 출전도 수가 많은데 이번 주 토요경마와 일요경마 전반부 경주는 좀 단촐한 국산 6등급 경주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최근에 6등급 경주에서 또 배당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강백호의 방송을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경마 제9경주에서 5월 15일 구경주 1800m 제19회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인 KRA컵 마일 경주에서는 부산에서 펼쳐진 1600m 그때 당시 19조의 파워 블레이드가 김영근 기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그때 같이 동반 출전을 했던 19조의 오뚜고뚜기가 선행을 나갔는데 결승선 거의 뭐 한 200m 지점에서 오뚜고뚜기를 쉽게 넘어가면서 내마신 차이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5월 달에 펼쳐지는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와 7월 달에 펼쳐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이 3개의 경주를 모두 우승을 한다라면 총 상금이 17억입니다. 코리안 마일 경주, 코리안컵 마일 경주 5억, 이번에 펼쳐지는 코리안 더비 경주가 7억, 그리고 7월 달에 펼쳐지는 대상 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우승 상금이 5억. 토탈 17억인데 우승을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장려금으로 7억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총 영예의 3관 마필이 된다면 총 24억을 버는 겁니다. 불과 얼마 한 5개월 사이에. 자, 그래서 모든 마필들이 아마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19조의 파워 블레이드가 아마도 다시 한번 현장에서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도 그 틈새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부산 마필들이 좀 우세하다. 서울 마필들 중에서는 직전에 1조에 있는 테마 등급 정도가 좀 가능성을 보일 수가 있겠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부산 마필들이 아마도 서울에 올라오면 모두 앞선에 빨리 붙이죠. 왜냐하면 직선주로 구간이 짧기 때문에, 부산에보다도 짧기 때문에 자, 모든 마필들이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겠고, 서울 마필들은 2주 전부터, 많게는 3주 전부터 주로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부산 마필들은 아직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아마도 수요일 날부터 부산의 기수도와 마필들이 올라와서 주로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주에 제19회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는 강백호가 마무리 훈련까지 최종적으로 부산 마필과 서울 마필들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입상권 마필들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지는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아마도 멋진 승부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번 주 5월의 2주차 경마주간 새벽 훈련 시 2주간에 걸쳐서 걸음 변화 뚜렷한 마필들 위주로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2주차 강백호가 살펴보는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하위군부터 외산 마필 상위군까지 각 등급별로 출전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25조의 핵 항공모함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520kg대의 둥치 마필인데요. 자, 이 녀석이 작년 9월달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혁 기수가 타고 현장에서 바람만 불고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때 경주 이후에 그 우중수부 골절과 함께 중수부 개인 인대염 그리고 골편 적출 수술까지 하고 이번에는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자, 원래 지난주부터 출전을 하고 노란 제킹을 달고 훈련을 했었는데 저는 지난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훈련 주기가 좀 짧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행조거 검사 4월 22일 날 능력 재검에서 하정훈 기수가 외곽에서 강력하게 선행을 나선 이후에 직선주로에서도 별다른 추진 없이 아주 끝걸음 좋은 공백기는 있었지만 주행조거 검사 때 걸음은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관리사 패턴으로 아주 주로 훈련을 세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체격은 크지만 굽옷이 상당히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공백기 8개월의 공백기는 있지만 전혀 그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발걸음은 경쾌하고 상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공백기가 길어져서 또 수술과 병력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길어져서 약간 인기도도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한 2주간에 걸쳐서 관리사가 열심히 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마필 25조의 국산 6등급 핵 항공모함. 조교는 세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분명 상태는 상당히 좋다. 이번 주 25조의 마방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이 기대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13조의 국산 6등급 베스트 화이어. 이 녀석은 아직까지는 3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고 실전을 뛰면서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전 경주 현장에서 제가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요. 그때 79.1배를 때렸는데 아쉽게 선입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다 끌어내지를 못하고 아쉽게 3착에 머물면서 3복승만 배당이 높게 나와줬는데요. 이 마필은 조교를 세게 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데뷔 후 3번의 경주를 결쳤는데 체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420kg 정도 나가는 자그마한 체형을 지닌 마필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관리사 패턴으로 훈련을 하다가 월요일날 이상혁 기수가 내주로를 아주 조교를 세게 하지는 않았는데 분명 직전보다는 체력적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월요일날 이상혁 기수가 뒷직선까지 별다른 추진 없이 꼭 잡고 고삐를 틀어잡고 길게 몰아냈는데요. 자, 직전에 좀 모자른 뒷심 보강을 위해서 좀 더 길게 몰아냈고 스피드와 탄력, 체격 조건은 좀 적지만은 나날이 하루가 틀리게 걸음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번 주 13조의 국산 6등급 베스트 화이어 곱게 초반부터 힘한 배를 잘해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라면 직전 3착의 아쉬움을 만회 나설 수 있는 마필 13조의 국산 6등급 베스트 화이어가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하나 더 살펴봅니다. 27조의 국산 6등급 화이어 드림.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빠른 선입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선주로 250m 지점에서 탄력이 죽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밀자 끝걸음이 다시 살아나면서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는데요. 이 마필은 최근 경주에서는 5번을 실전 이후 5번을 뛰었는데 훈련 강도를 그렇게 높이지를 않았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소속조 마필 국산 3등급 금수봉이죠. 원래 이 마필이 금수봉이 31조 말인데 27조에 이적이 가 있는 마필인데 자, 상위군을 상대로 외측에 붙여서 관리사가 내주로에서 아주 강하게 병합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가벼운 지구력 보강 위주로 훈련을 하다가 이번에는 병합까지 하면서 상위군을 상대로 실전처럼 강하게 몰아냈습니다. 이 녀석은 그동안 높았던 고개가 아주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약간 턱건이라는 거를 하고
금수봉과 병합훈련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주행 자세가 상당히 높고 고개가 높아서 스피드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국산 3등급 금수봉과 병합훈련 시 좀 더 주행 자세도 좀 내려왔고 뭐 스피드와 탄력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자 그런 만큼 국산 6등급 경주 한 중위권 경주 상대를 만난다라면 데뷔 이후 한번 첫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27조의 국산 6등급 화이어드림이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으로 올라갑니다. 2조의 국산 5등급 농본 승리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데뷔 후 12번을 뛰면서 3월 달에 그때 당시 문세영 기수가 1300m에서 우승에 성공을 했죠. 항상 될 듯 말 듯 될 듯 말고 상당히 뒤 늦가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걸음이 더디게 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1700m 승급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혀 훈련 강도를 높이지를 않고 가볍게 속보와 아주 약한 구보 정도로 아주 가볍게 주로 훈련을 했고 그만큼 또 승급전의 승부 의지도 훈련으로 봐서는 승부 의지도 좀 약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마필인데요. 이번에는 딘 홀랜드 기수가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내주로에서 마필이 아주 별다른 추진 없이도 시종 고삐를 어깨춤에 꽉 잡고도 마필이 뛰려는 투지가 상당히 파워감이라든지 아주 의기충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 내주로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 뒷직선까지 길게 몰아냈는데요. 직전 경주에도 딘 홀랜드 기수가 후미권에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추임력으로 아쉽게 3착에 머물렀는데 그때 당시에 훈련 내용을 놓고 봤을 땐 3착도 아주 잘 뛴 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지난주부터 훈련 강도를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월요일날 강하게 습보로 놔줄 때의 걸음이라면 분명히 이번에도 1700m 다시 한번 1700m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자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승부 의지까지 높이는 만큼 자 딘 홀랜드 기수가 아마 기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엔 처음 기승이었고 이번에는 직전에 승급전에 거리적인 적응, 승급 적응, 적임 기수 훈련 그렇다면 강하게 노려야 될 마필 바로 2조의 국산 5등급 농본 승리가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55조 갑자기 55조 그러니까 조금 좀 서투르네요. 그동안 54조뿐이 없었죠. 자 55조 신규 마방이죠. 외국인 마방 55조 브라이언 마방에서 출전하는 국산 5등급 청춘열차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작년 12월 달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한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이현종 기수가 외곽 8번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 주행을 하면서 직선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4착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상당히 앞선 전개에 나서는 마필이 센 마필 그때 당시 설록과 테마 등극이라는 마필이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갔고 사실 그 두 마리 마필이 상대가 좀 강했죠. 자 이번에는 2월 달에 경주를 치른 이후에 한 2달 큰 질병은 없습니다. 자 그러고 외부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4월 중순부터 주로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마필이 외부 휴양을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때깔이 좋아졌고 뭐 외부 휴양을 가서 좋은 걸 먹고 왔는지 몰라도 자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때깔도 좋고 뭐 포스 자체가 한결 직전보다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부터 훈련을 소속주 마필 국산 6등급 정글 드러머라는 마필을 병합훈련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 녀석은 국산 6등급 마필인데도 시종 병합훈련 시 잡고도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55조 새로 신규 마방을 개업한 53조의 김동철이라든지 55조의 브라이언 아직까지는 입상을 못하고 있죠. 마방 개업을 해놓고 아직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도 55조의 브라이언 마방에서 첫 입상을 한번 기록할 마필은 바로 국산 5등급의 청춘열차가 되지 않겠느냐. 자 외부 휴양 후 비록 3개월 만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지만 분명 발걸음은 살아있다. 순발력과 중반 끝걸음까지 갖추고 있는 마필 55조의 청춘열차 꼭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4등급으로 올라갑니다. 29조의 감동의 챔피언. 이 녀석은 1월 달에 출전할 때 그때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아주 정성에 정성을 다하면서 훈련을 했을 때 새벽조교 추천 마필로 추천을 드렸고 그때 당시 17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의 경주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직전 경주 1200m 송재철 기수죠. 자, 앞선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두권이 무너지는 듯 하자 250m에서 마지막 송재철이가 추임력을 끌어냈는데요. 아쉽게 3착. 좀 거리가 길었다라면 입상까지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29조에서 송재철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는데 직전에도 훈련을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뭐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았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1700m에 붙는데 이마필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10경주 1700m에 붙는데 아마도 35조의 와이키키, 거기에 33조의 스타보니비, 37조의 삼봉, 50조의 투어마이더스가 우선적으로 인기를 모으겠고 이 감동의 챔피언이라는 마필은 한 인기 5위 정도나 6위 정도로 밀릴 마필입니다. 하지만 새벽 훈련은 인기 마필들보다는 이번 주에 송재철이가 아주 칼을 가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 아니냐. 내주로를 시작을 해서 외주로를 보통 마필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외주로에서 하는 마필들은 외주로에서 훈련을 하고 마칩니다. 하지만 또 내주로에서 하는 마필들은 내주로에서만 하고 끝내는데 이 녀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1700m 지점 그 전부터 송재철 기수가 강하게 몰아낸 다음에 내주로를 타고 외주로까지 지난주에 크린업 조이가 훈련을 하던 패턴입니다. 저는 무조건 1700에 승부를 할 조교다. 승부조교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새벽조교 추천 이후에 한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송재철 기수가 입상률이 좀 떨어지죠. 좀 자신감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마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우승을 해서 한번 자신감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29조의 국산 4등급 감동의 챔피언 무조건 노려야 된다. 강백호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면서 국산 4등급 마필로 한 마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4등급 마필입니다. 이번 주 37조의 국산 4등급 샤인 클로버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4등급에 올라와서 아직까지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죠. 3월 달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 경기도 도지사업의 2000m 그때 당시 피노누아의 엑스파일 1등급 마필들과 아주 강한 상대로 2000m 점핑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경기도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유승환 기수가 초반에 선행을 잘 끌고 나갔습니다. 레이스를 이끌면서 비록 주로도 불량 주로였고 레이스를 이끌었지만 4코너 지점에서 피노누아 그때 박우른 기수가 외곽에서 넘어가면서 자, 끝걸음 직선주로 진입 지점까지도 왔고 자, 마지막 한 350m 지점에서는 상대가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11마리 중에서 10등을 했습니다. 뭐 거의 꼴찌로 왔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인데요. 초반 순발력만큼은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 앞선에 나가는 걸음 또 최근에 1400, 1800, 뭐 2000까지 뛰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국산 4등급의 1400, 12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기회를 노릴 마필이다. 일요경마 4경주 12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중장거리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적정거리라고 볼 수 있는 1200m. 지난주 일요일 날 유승환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자,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이죠. 국산 3등급 위너스 글로리. 최근에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순발력이 아주 빠른 마필입니다. 자, 그 녀석과 일요일 날 또 병합훈련도 했고 또 월요일 날 유승환 기수가 내주로를 아주 길고 굵고 짧게 스피드와 파워감을 보강하기 위해서 굵고 짧게 조교했는데 자, 저는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아주 비장한 각오로 새벽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1200m 그냥 놀러 나오지는 않았다. 분명 상금벌이를 위해서 1200m에서 앞장에 나간다면은 그냥 한 바퀴 돌지 않겠느냐. 37조의 국산 4등급 샤인 클로버가 되겠습니다. 국산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33조의 그랑블루. 이 녀석은 정말 짜증나는 마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계속 노리고 훈련 상태도 좋고 근데 왜 못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1월달 1400 다카하시 기수. 자, 보따리 싸갖고 간 일본으로 간 다카하시 기수가 1400m에서 우승에 성공한 이후 최근에 약간의 걸음의 정체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마탱이가 간 건지. 직전 경주 1200이었죠. 조성곤 기수가 게이트도 상당히 좋았던 1번 게이트. 그렇게 선행을 못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앞선 다 보내놓고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내측을 강력하게 피고 나오는데 그때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8번 마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녀석이 내측으로 급사행을 하면서 완전히 300m에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그랑블루가 조성곤이가. 그러자 거기서 탄력이 죽었다 밀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자, 결국은 거의 꼴찌성으로 통과를 하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찬호를 불러다가 빨간 재킹을 달고 훈련을 하더라고요. 유심히 봤는데 왜 저게 이찬호가 주로 훈련을 실시를 하지 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눈도장을 찍어놓은 마필인데요. 스피드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녀석이 선행을 나서면 좀 더 뛰어주는 마필인데요. 자, 조성곤이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로 기승 교체를 할 예정인 거 같다라고 훈련을 받고 또 월요일 날은 관리사 패턴으로 훈련을 했는데 월요일 날 이찬호 기수가 이 집 저 집 앞집 뒷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찬호 기수가 상당히 이찬호 기수가 술을 좋아한다고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좀 잘만 타준다면 술만 조금 절제하면서 잘 탄다라면 아마도 대승할 기수가 아니겠느냐. 이찬호 기수. 여하튼 이찬호 기수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랑블루 33주에 수득상금 벌이를 위해서 최선 강공이 예상이 되는 마필이고 또 월요일날 내주로 아주 스포로 강하게 놔주는데 선행형 마필답게 스피드와 탄력, 파워감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3주의 국산 3등급 그랑블루 1400m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찬호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최근에 입상 실패를 만회하실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강백호가 준비한 외산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전하는 외산 마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산 4등급 17조의 황금 들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직전 경주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훈련 상태가 소속조 마필 외산 2등급 매직탑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죠. 아주 널널하게 올 거다. 웬걸? 중음이 전개를 하면서 문세영이가 거의 꼴찌로 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졌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특별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에 문제가 있다라면 뭐냐면 경주 중에 기수와 힘겨루기 싸움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지 않느냐. 저는 복귀를 보면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 이 마필이 경주 중에 초반에 힘한 배도 잘하고 좀 마필이 끌지만 않는다라면 분명 저는 더 뛰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녀석이 6번을 뛰면서 문세영 기수가 원정 훈련을 가서 훈련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단 한 번도 김혜선 기수가 훈련을 시켰고 관리사 패턴으로 했지 문세영 기수가 직접 고삐를 틀어잡은 건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패배의 아쉬움을 만회 나서기 위해서 문세영 기수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보이지 않느냐. 또한 월요일 날 28조 룰즈라는 마필을 병합훈련 시 여유 있게 내측에 붙여놓고 문세영 기수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시키면 똥말도 다 좋게 보입니다. 그 기승술이 좀 일목하는 그런 훈련 내용을 보이는데 자, 이번에도 룰즈를 내측에 붙여놓고 내주로 뒷직선까지 아주 여유로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주 외산 4등급 1200m에 다시 한번 붙을 예정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을 훈련을 했고 또 병합훈련 시 하자를 잡을 데가 없습니다. 분명 실전에서 기복은 보이지만 충분히 직전 10등의 아쉬움을 만회 나설 수 있겠다. 자, 이번 주 17조에서 외산 4등급 황금 들판이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이 기대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외산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34조의 휴즈로드. 요거는 직전 경주에 임기원이가 조교를 아주 잘했을 때 제가 직전 경주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은 입상을 실패를 했습니다.
이마필은 직전 경주 포화주로 1800m, 그때 당시 상당히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1800m가 주로도 불량주로였고 포화주로. 자, 그렇다 보니까 임기현 기수가 시종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앞선 마필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오차게 머물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 소방수입니다. 불 끌어 다니는 이찬호 기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바쁩니다. 이찬호 기수가. 지난주부터 훈련을 하는데 이마필이 작년도 초창기에 유독 9번을 뛰면서 우승 2번, 2착 1번을 모조리 이찬호 기수가 만들어낸 마필이고, 박태종 기수, 임기현 기수, 또 이상혁이가 한번 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수들은 다 입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34조에서 이제는 찬우를 불러다 태우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부터 이찬호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고, 자, 이 녀석이 예전에 작년 8월 달인가요? 출발과 함께 외측으로 삐졌다 크게 돌고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상당히 근성이 좋았던 마필인데 사실 3등급에 올라와서 약간의 걸음의 정체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도 지난주부터 이찬호 기수가 직접 찰떡 호흡을 맞추고 있고, 또 유독 데뷔 이후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이찬호 기수가 성공시켰던 만큼, 자, 이번 주에는 경주거리를 1400m로 줄여 나옵니다.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지만 초반에 싸울 수밖에 없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인데요. 자, 이 녀석은 적정거리라고 볼 수 있는 1400m, 이찬호 기수가 지난주부터 승부 의지를 대폭 높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으로는 내주로 월요일 날 2바퀴씩 아주 길게 몰아냈는데 상태는 분명 좋아진 만큼 아주 강하게 이번 주 노려야 될 마필이 되겠고, 34조에서 그동안 수득상금이 없죠. 말도 몇 마리 되지도 않고 얼마 6월달 되면 34조 신우철 마방께서 조교사께서 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좀 멋진 선물을 드리지 않겠느냐. 34조의 휴지로도 이찬호가 칼을 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산 2등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산 2등급 33조의 진격의 거장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도 제가 3월달에 새벽조교 추천 마필로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 우승을 한 이후에 직전 경주 승급전에 1800m 조성건 기수가 강력하게 선행을 나섰지만 결승선 250m를 남겨놓고 땅 파기 시작하면서 전광판에 불도 못 켰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400m로 줄여 나왔고, 자, 그동안 모자란 지구력 보강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 조성건 기수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자, 이 녀석은 약간 순발력에 비해서 좀 뒤가 좀 짧지 않느냐. 아직은 6번뿐이 뛰지 않고 너무 가파르게 상위군 2등급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그만큼 근성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도 조성건 기수가 모자란 뒤를 보강을 하면서 스피드 위주로 훈련을 했고, 자, 지난주부터는 시종 외주로 길게 아주 스포로 타주지는 않았는데요. 워낙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뒷직선까지 길게 몰아냈습니다. 자, 이번 주 외산 2등급 진격의 거장, 직전 승급전에 1800m 거리적인 적응을 했고, 이번에는 거리까지 줄여나온 1400m에서 곱게 선두권의 말머리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 33조의 외산 2등급 진격의 거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강백호가 11마리를 추천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추천드린 마필들이 좀 입상도 했고, 이번 주에도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이 모두 한번 입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강백호가 준비한 5월의 2주차 1등급 핸디캡 경주를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제8경주 1등급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중국 마업협회 트로피 경주입니다. 자, 이 일은 중국 마협협회, 중국에는 이 경마장이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타이틀을 달면서 마협 트로피 경주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번 주에는 총 15마필이 주로 훈련을 출전 등록을 해놨는데 2조에 플리스 스킵 이런 거는 나와도 되지도 않는 마필이니까 주로 훈련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크린업조이가 당당히 우승에 성공을 했고 43조에 황금탑이 2착,
생각보다는 배당이 좀 적었네요. 현장에서 주력으로 때려 먹기는 했는데 이번 주에는 1등급이 1200m입니다. 상당히 레이스가 빠른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은 다 모였습니다. 아주 또 그렇게 편성을 짜놓았고 또 거기에 맞게 1200m에 맞게 훈련들도 하고 있고요.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충만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지난주에는 크린옵조이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어서 배팅을 하시기가 상당히 쉬웠지만은 이번 주 1등급 1200m는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충만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제가 봐서는 9조의 천망 또 28조의 럭키 라이트 이런 마필들이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가 있고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지금 천망 같은 경우도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고 럭키라이트도 이거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또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고 아마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겠죠.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부산에 가는 바람에 송재철 기수가 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이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들이 다수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은 48조의 선봉이라는 마필인데요. 제가 1등급 마필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녀석은 그동안은 주로 훈련이 조금 불규칙했습니다. 예전에 입상 걸음에 좀 불규칙했는데 이번에는 월요일날 조교보가 아주 외주로 펜스에 붙여서 주로 훈련을 하는데 걸음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자꾸 추천 마필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핸디캡 경주를 풀어드리는 경주인데 이번 주에 1등급 1200m는 레이스는 총알처럼 빠르다. 다만 앞선이 버틸 것이냐 선입전개가 유리할 것이냐 추임마가 넘어가서 다 선두권을 잡을 것이냐. 자, 하지만 1등급 마필들은 앞선에 나가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어제 1루 경마 마지막 2등급 경주 역시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은 힘을 제대로 못 썼죠. 앞선에 나간 마필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1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도 선두권 마필들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력한 충만은 없고 인기마 접전구도 배당이 나와도 할 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이번 주 1등급 경주도 또 마무리 훈련까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이후에 게이트 확정이라든지 부담 중량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게이트 확정만 잘 1200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1등급 경주입니다. 자, 그런 만큼 마무리 조교까지 최종 판단한 이후에 아시죠? 강백호에 돌아오는 경마방송 그냥 왔다 왔어를 통해서 입상권 마필들 한번 철저히 압축해 드리면서 강백호가 준비한 5월의 2주차 경마주간 새벽조교 추천 마필과 1등급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반가운 얼굴이 월요일날 새벽조교 때 훈련을 했습니다. 조인권 기수, 김정준 기수. 군대를 잘 마치고 돌아온 얼굴이었는데 자,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이번 주부터는 김정준 기수가 기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조인권 기수가 훈련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출전은 좀 불투명한 다음 주부터 제가 탄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군대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앞으로 한번 멋진 기승수를 발휘해 주길 바라면서 자, 강백호는 마무리 조교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한 이후에 특히나 이번 주에는 대상 경주가 있고 부산 내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경마장의 주로 훈련이 북적북적 될 겁니다. 자, 냉정함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조교를 관찰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마 팬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가 준비한 5월의 2주차 경마 강백호의 추천 마필과 새벽 조교 추천 마필과 핸디캡 경주 살펴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